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골절 질환, 찌릿찌릿하고 쑤시는 치주 질환,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 최근 골다공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게다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더욱 치명적이라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뼈를 갉아먹는 1%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화창한 봄날, 닥터 지바고가 만난 오늘의 주인공. 오, 저봐.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이 익숙한 목소리는 복숭아꽃 살구꽃. 특유의 콧소리가 매력적인 배우 김혜경 씨다.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다. 일단 여기만 들어오면 정말 어깨가 확 펴지고.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 90년대 인기 드라마 서울 뚝배기를 통해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인 그녀. 무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기자 김혜경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저기 남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별명을 강화댁이라고 줬어요. 살림도 잘하고 괜찮은 남자가 하나 있어요. 궁금증만 남긴 채 목적지에 도착한 김혜경 씨. 여보! 아이고, 이 가방, 아이고. 그 옷장사 같은 가방을 갖고. 옷장수. 여보. 고생했어, 오느냐고 고생했어. 아이고. 잘 지냈지, 여보? 그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혜경의 남편 이찬호입니다. 우리 부부는 말하자면 주말 부부 형태인데 좀 다른 형태로 살고 있어요. 늦게 만났잖아, 우리가. 그래서 각자의 그 자기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살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떨어져 사니까. 여느 부부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보인다. 저기 보이잖아. 보인다. 무지개 보인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다. 약간 보이네. 몇 가지. 따뜻한 생강차가 그래. 갈증을 가셔지고 너무 좋아요. 좋지. 드셔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향이 너무. 며칠을 떨어져 있다 만나서일까, 함께 있는 시간이 그저 평화로운데. 나고 닐스. 그러게나 말이나 말이게나.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안 된다. 남편이 5살 연하니까 최소한도 비슷하게는 보여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은근히 신경을 썼어요. 50대에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남편.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맺은 부부인 만큼 건강 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다. 작년에 갑자기 팔을 못 쓰겠는 거야. 마치 이 뼛속에다가 전기선을 꽂아가지고 전류를 찌릿 하고 넣은 것처럼 막 시큼시큼 찌릿찌릿 막 그래가지고는 어느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옛날 젊었을 때부터 막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뼈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검을 위해 병원을 찾은 부부. 여보 체크. 움직이지 말래.
김혜경 씨 부부의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젊게 나왔어.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는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사느라고 바빠갖고 처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별로 이런 검사 잘 안 받잖아요. 뼈의 밀도를 측정해 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하는 골밀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네, 안녕하세요. 여보, 이쪽으로 앉아. 예. 골밀도 검사는 이제 보통 두 군데서 보는데 허리 쪽 요추 부분에서 하는 뭐 허리 아래쪽 그리고 이제 골반 쪽에서 두 가지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더 나쁜 걸 기준으로 해서 봐요. 근데 이제 이찬호님은 정상 범위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김혜경님은 과연 결과는? 정상과 골다공증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골감소증. 골감소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골다공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아졌네요. 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탤런트 김혜경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뭐 밝은 모습하고 에너지 넘치는 거는 뭐 예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째 그 뼈의 건강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 뼈 건강이라는 거는요. 특히 중년 여성에서는 잠깐 방심하면 골밀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뼈라는 것이 튼튼해지려면 한 번 만들어진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10% 정도씩은 파괴되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면서 땅을 우리가 꽉꽉꽉꽉 밟으면 더 강해지듯이 이렇게 골밀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중년 이후에 특히 이제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뼈가 소실되는 파괴되는 속도만 빨라지게 되고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는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여성의 비율이 94%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골절의 위험도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그때 위험한 골절이 척추골절이나 대퇴골부 있죠. 그래서 허벅지뼈에서 이 골반 쪽이랑 연결돼 있는 그 부분이 부러질 때가 가장 치명적이에요. 이 두 군데 골절이 생기면 1년 이내 사망률이 여성 같은 경우는 16%가 넘고요. 남성도 21%가 넘어요. 2년 내 골절은 더 늘어나겠죠. 여성이 24%가 넘고 남성은 31%니까 사실 무시할 만한 사망률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요. 서울의 한 병원. 혼자 힘으로는 한 걸음조차 떼기 어렵다는 한 여성을 찾아가 봤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은커녕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녀. 1년 넘게 병원을 오가고 있다. 과연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걸까? 원래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저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하얀색이. 다 망가졌죠. 한 군데도 아니고 무려 3군데가 으스러진 척추.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져야 나타나는 증상이라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신 환자분들 중에 한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좀 떨어지셔서 아니면 이제 계단에서 갑자기 굴러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욕실에서 갑자기 꽈당하고 뒤로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손상이라는 거죠. 척추뼈 3개가 동시에 으스러지며 부러지는 압박 골절 상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벼운 거 잠깐 위로 올리느라고 삐끗한 것 같은데 크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삐끗했을 뿐인데 큰 사고가 난 게 아닌 거예요.
천천히 도셔야 돼요. 네. 하셔서 네. 짐을 들다 삐끗했을 뿐인데 척추가 무너졌다? 왜 그랬을까? 한편 또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는 70대 여성. 딱 봐도 불편해 보이시네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데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앉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허벅지뼈가 약해지면서 내원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어머. 허벅지뼈는 사실 몸에서 제일 단단한 뼈 중에 하나거든요. 허벅지 안쪽 뼈가 부러지며 대퇴골 골절을 판정받은 그녀.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해 웬만해서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허벅지 뼈. 대체 무슨 사고가 있었길래 남들에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걸까? 약탈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는 데가 있어요. 지정병원에. 그거 다니다가 이제 지하철 이제 풀을 끊어가지고 이제 엮고 이제 바로 따라 나왔으면 되는데 한 5분 정도로 이제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와요. 문이 탁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 문이 탁 깨버린 거 있지요. 그거 탁 바체가 이 거미가 아프고 그 바체가 놀래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작은 충격으로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허벅지에 척추까지 무너져버린 이들.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척추는 마이너스 3.3이면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이에요. 일상을 무너뜨린 골절 사고. 원인은 부실한 뼈 건강에 있었다. 사실 우리가 앞서서 골다공증의 위험성 봤잖아요. 근데 이 무서운 골다공증도 결국은 뼈의 그 밀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일인 거고, 그러면 뼈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무기질, 칼슘의 문제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 통계로 봤었을 때 칼슘을 적정량보다 부족하게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72%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4명 중에 3명이 칼슘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우리도 지금 4명 중에 3명은 부족한 양의 칼슘을 먹고 있다는 거죠. 와. 아니 근데 뭐 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거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건강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칼슘의 99%는 뼈나 이에 있는 건 맞아요. 치아에. 그런데 이 나머지 1%가 온몸에 있는데 이 1%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1%의 칼슘이 신경계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이 신호 전달을 담당하고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모자르면 신진대사가 안 되겠죠. 이렇게 칼슘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뼈에서 몸아 칼슘이 모자르구나. 자기 뼈에 있는 칼슘을 다 퍼주는 거예요. 아, 신경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도 약해지고. 예.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골절이 생기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칼슘을 좀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네. 이 칼슘에다가 산소를 붙이면 그게 석회, 시멘트랑 같은 성분이에요. 이 석회가 혈관벽에 달라붙고요. 조직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활성산소를 만나거나 산화된 콜레스테롤 기름덩어리가 붙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경, 혈전, 내지는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칼슘은 적정량을 적당히 전략을 잘 짜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탤런트 김혜경 씨는 칼슘 섭취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장을 보러 나온 부부를 따라가 봤다. 이거 맛있겠다. 응. 돌산 갓김치. 자, 이거. 어머니. 세네. 어머니의 칼소바. 멸치. 멸치. 멸치 좋죠.
멸치하면 칼슘을 대표하는 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골고루 뭔가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이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좋은 거에 자꾸 신경이 쓰여지더라고요. 큰 거보다 이게 더 많이. 그 가격도 이게 더 비싸요. 응. 우리 남편이 네. 나보다 이 시세도 더 잘 알고 내가 그래서 강화댁 그래. 견과류 이런 것도 좀 사면 그렇지. 좋은데. 메리치에다 같이 섞어서 메리 하면 같이 좋지. 볶아 먹으면 좋으니까. 멸치볶음에 보통 짝꿍이죠. 아 여기 시금치. 근데 여보 시금치에도 칼슘 들었나? 있어? 시금치에도요? 채소 치고는 칼슘이 높은 편이죠. 감사합니다. 일단 칼슘이 들었다는 거는 다 사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사온 식재료를 손수 정리하는 남편.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 쌀 때, 세일할 때 그때 사오죠. 엄청 비싸 멸치가 요새. 아, 멸치가 또 이미 있는데 더 사신 거예요? 크기별로 쟁여둘 정도로 평소에 멸치를 챙겨 먹는다는 김혜경 씨 부부. 오늘은 잔멸치로 멸치볶음을 만들려나 본데 진짜 맛있는데. 네, 잘 보면서 아삭아삭하게 볶으면 돼. 약간 굵은 멸치 같은 거 이런 거는 후라이팬에다가 오랜 시간 살살살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걸 딱 쪼개서 생선처럼 딱 쪼개서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그럼 멸치를 이렇게나 제껴두고 드시는데도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네요. 우리 남편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안정감이 딱 들어. 믿음직스럽고. 시켜 먹으려고. 아니 정말로 하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힘드니까 여기 왔을 때는 내가 해줄게 그래요. 거기 아주 이뻐. 심통 부릴 때 꼴보기 싫은데 그게 이제 다 삭혀져. 푹 많이 좀 주세요. 아니,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 멸치볶음에 고소함을 더해줄 견과류까지 듬뿍 넣어 완성된 반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냉장고에 고이 보관해뒀던 반찬통. 뽀얀 국물의 정체는? 뭔가 사골 같은 느낌인데요? 저기 사골. 구석진. 사골이에요. 저 사골은 칼슘에 안 좋다 그러던데. 아내를 위해 미리 끓여둔 사골국. 이거 내가 이거 한 4시간 동안 구운 거야. 여보, 이걸 너무 오랫동안 구우면은 지방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안 좋대. 내가 그때 얘기해줬는데 또 까먹었네. 아니, 난 뭐든지 그냥 푹 구우면 좋은 줄 알아. 아니야, 사골 국물은 너무 고우면 안 돼. 알았어. 사골국을 사이에 두고 갈리는 부부의 의견. 흔히 하는 생각처럼 오래 끓인 사골국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줄까? 뭐 김희경 씨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데 뼈, 칼슘하면 사골을 꼭 생각을 하시거든요. 특히 여러 번 고안하게 되거든요. 고안하면 그쵸. 고안할수록 네. 칼슘의 함량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연구를 해봤대요. 6시간 간격으로 4번을 이렇게 우려내서 각각의 이 사골국에서 영양 성분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3번째 이후부터는 정말 급격하게 칼슘량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굳이 여러 번 우려내거나 오래 우려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칼슘의 함량과 인의 이 함량이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래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칼슘 함량은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인의 함량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 몸에 과다 개인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칼슘을 배출시키니까 뼈 건강 때문에 먹었는데 오히려 칼슘을 배출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멸치는요, 우리가 보통 칼슘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 뭐 우유, 그다음에 뭐 시금치, 월등하게 칼슘 함량이 높아요. 네. 다만 저렇게 이제 큰 멸치를 그냥 먹다 보면은 멸치 대가리, 또 멸치 내장 이런 걸 한꺼번에 먹다 보니까 칼슘의 순도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게다가 보통 우리가 멸치를 볶아 먹을 때 견과류, 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잖아요. 좋기는 한데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뭐 피틴산 내지는 수산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칼슘의 흡수율은 살짝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콩 종류나 작은 버섯 같은 것을 좀 함께 섞어서 볶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어머 정말이에요 자기야?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진작에 알려주시지. 강화댁 앞으로 좀 제대로 하세요. 남편이세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보 굿모닝. 예, 아유, 웬일이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있으셔? 빨리 와. 빨리 와. 흥이 넘치세요.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수거 좀 시킵시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 쉬운 운동은 운동이 안 되고 너무 빡센 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도 되니까 이쪽 발하고 이쪽 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거 이렇게 그냥 앉아도 돼 그냥 이렇게 또 이쪽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어때 우짜라짜 운동 맞죠, 이거? 궁합을 울려라. 이게 몸이 풀리고 뼈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 고관절 쪽에 잘하시네요.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죠. 자, 우차라 아우 귀여워. 우리 남편 어우, 귀엽다. 힘들다. 힘들지? 힘들어. 응. 우차라 차차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요. 약간의 체중이 부하가 돼야지 뼈에 자극을 주면서 튼튼해져요. 지금 뭐 고관절이나 이렇게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이런 뜀뛰기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운동이었네.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은데? 뭐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됐어. 들어갑시다 여보. 아유. 오늘 뭘로 풀칠을 할까? 오늘? 밀가루 풀 쏴가지고. 근대라고 알아, 당신 근대? 근데? 근대라고 있어. 아, 그거 이제 근데는 모르겠는데, 근데? 모르지? 그냥 이건 채소야. 이렇게 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쳐 먹는 거지. 뼈 건강을 위해 남편이 준비한 특별한 재료. 비타민이 풍부한 근대가 오늘의 주 재료로 낙점됐다. 일단 근대에는요, 여러 가지 비타민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는데 그중에서도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비타민 K가 100g당 350 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채소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대 두부 무침하고 버섯 다시마 밥. 버섯하고 다시마 국물로? 국물로 밥. 와, 맛있겠다. 다시마 국물로 밥하면 맛있어. 생각을 하게 되네. 밥을 안 치기 전 불린 쌀을 살짝 볶아주면 밥알이 탱글탱글 고소함도 더해지는데 밥의 풍미를 살려줄 버섯과 다시마를 우린 물로 밥물을 조절한 뒤 근대를 넣고 밥을 안 치면 준비 끝. 손 조심히 했어요, 여보. 이러면 그림이 되게 웃기겠다. 남자는 자르고. 네. 남은 근대는 반찬으로 활용하는데 살짝 데친 근대를 손질한 뒤
두부를 넣고 된장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준다. 근데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되게 쓱쓱쓱쓱 하시는데요, 남편분이. 진짜 강화댁 맞네요, 강화댁. 강화댁의 음식 솜씨 보이는 것처럼 맛도 좋을까? 맛있어. 비타민 K가 풍부한 근대, 그리고 비타민 D가 함유된 두부가 어우러진 근대 두부 무침. 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비타민 D랑 비타민 K가 굉장히 칼슘과 궁합이 좋은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와 K를 먹어야지 똑같이 칼슘을 먹어도 흡수도 잘 되고 이용도 잘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칼슘 흡수를 돕는 근대 버섯밥까지 뼈 건강을 위한 밥상이 알차게 준비됐다. 과연 영양만큼이나 맛도 좋을지?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야, 이거 나는 안 그렇지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거 내가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약간만 더 신경을 쓰시면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뼈 건강 잘 지키시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뼈 건강에 자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 예, 저분은 뼈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튼튼하게 생겼네요. 발차기 봐.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초등학교 3학년 3반 설시련입니다. 이 귀여운 꼬마 숙녀가 오늘의 주인공? 엄마! 엄마가. 어머. 뭐? 엄마까지. 엄마가 기압 보통이 자체가 아닌데요? 달라요. 어머, 카리스마가 넘쳐요. 짱짱한 기합 소리는 기본, 절도 있는 발차기까지. 아무래도 오늘 제대로 찾아온 듯하다. 뼈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네. 본인이세요? 저희는 아니고요. 뼈 건강 되찾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머님도 아니세요? 아? 어머. 3대야? 3대? 그러신 거. 어머. 여기 이분들 뭐야? 어머. 와. 날랐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8입니다. 아, 뼈 건강 되찾으신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68세 정정숙 씨. 남들 못지않은 완벽한 자세 자랑 중이다.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뼈 건강을 치면 나이 순으로 치면요 한 5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뼈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뼈 건강만큼은 누구와 붙어도 자신 있다는 그녀. 뼈 건강 안 좋으면 저 송판 못 깨죠. 큰일 날 텐데. 내가 깨지죠. 네. 뼈가, 내 뼈가 깨지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와봐. 우리는 전국 태권도 대회 가족 대항에서 3대가 나가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되게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네. 네. 완전히 경사났죠? 우와. 멋있다. 3대 가족. 태권 가족이네요. 태권. 정정숙 씨의 화려한 태권도 수상 경력. 와, 시니어 개인전에서도 수상을 하셨어요. 와. 68세 나이로 전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뼈 건강 덕분.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 매일 시간을 내 운동을 한다는데 자세가 엄청 좋아지셨어요. 플랭크 엄청 어려운 건데? 68세신데? 야, 진짜 안 떨리고 잘 버티네. 저보다 자세가 더 좋으세요. 원래 저기 부들부들 하거든요, 저게. 움직임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녀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한번 해보실래요? 걸렸다. 이겨도 본전 지면 장비. 근데 28살 처음에는 가수도 힘들어요. 40살 차이인데. 준비, 시작! 지면 정말 창피하죠. 딸보다 젊은데. 노익장의 패기냐, 젊은 혈기냐, 뜨거운 승부로 달아오르는 체육관. 과연 40년 세월을 뛰어넘는 빅매치의 결과는? 그래도 1분 넘게 버티네. 대단하다. 와, 자존심 대결입니다. 지면 안 돼요. 자,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셨고. 야, 근데 무너지지 않으시네요. 흔적이 없으십니다. 진짜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해봤는데 너무 힘드네요. 일어나셔도 됩니다. 지금 몇 퍼센트 나신 거예요? 지금 반도 안 했는데요? 아니, 저는 막내 PD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플랭크를 하는데 한 번에 70초 정도밖에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훨씬 좋으신 거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뼈가 건강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데 원래는 저렇게 무릎도 못 구부르시고 척추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하셨어요. 지금 꾸준히 운동하셔서 많이 유연해지시고 좋아지셨어요. 실제 그녀의 뼈 건강 상태는 어떨까? 그러면 이게 정확히 또 재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예. 한번 정확히 봅시다. 뼈 건강을 알 수 있는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다. 과연 검사 결과는? 네, 이 나이대에 그 골 감소증이랑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막상 결과를 앞두니 떨리는 마음. 이건 너무 정상인데? 너무 정상이래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나 봐요. 웃으세요, 막. 특히 허리뼈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었는데 지금 거의 정상 수준까지 올라가셔서 단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원래는 골다공증이었다고요? 너무 정상. 골밀도 검사 결과 무릎과 허리뼈 모두 정상 수치. 정정선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허리뼈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맞아요. 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정상 범위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월등하게 향상됐다고 판단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한 7, 8년 전만 해도 진짜 목욕탕가가 1시간 해도 해봤으면 원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애기들 둘 데리고 딸만 둘인데 택시도 했고요. 또 운전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통근 버스도 하고 운전도 가르치고 제가 또 단프차도 한번 해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야기니까 그렇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겨. 네,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부서진 거지. 네, 막 좀 쑤시고 시큼시큼하고 막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협착증이라 하고 또 무릎도 여기 너무 안 좋아 인공관절 박아야 된다 하고 마음이 안 좋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겨우 뭐 60, 59 이럴 때니까 와 이제 진짜 인생이 다 됐는 것 같다 싶고 자신보단 가족들을 우선하며 살아온 세월. 아픔이 찾아왔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뼈 건강이 악화되고 난 뒤였다. 그냥 죄송한 마음이 커요. 저희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강을 되찾으셔서 그거는 너무 좋은데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 때문에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었고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를 하지만 네,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저 오로지 딸밖에 모르시니까 아이들 봐주시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제는 무너진 뼈 건강을 되찾은 그녀.
사과 16개를 한 봉지에 4개씩 담자. 그러니까 16에서 4를 몇 번 빼면 0이 되냐? 4번 빼겠지. 답을 그냥 할머니한테 물어보는데요? 까꿍. 엄마 왔네. 아이고. 어쩐 일이요? 빨리 왔네. 방송 촬영한다고 해서 일찍 왔죠. 아이고, 좀 더 일찍 오지. 딸이 잘못하면 아들 안 봐주죠. 근데 딸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돈도 많이 주죠. 원하는 거 다 해주죠. 입을 놀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네, 많이 줄게 기다려. 아우, 시연이 덕분에 엄마도 국수 먹겠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챙겨주고 싶은 게 바로 할머니 마음. 손주와 자식 맛있게 먹일 생각에 오늘도 어김없이 솜씨 발휘 중이다. 그 지금 뭐 넣으셨죠? 소금인가? 그녀만의 건강 비법까지 더해져 완성된 국수. 잘 먹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말자. 할머니표 국수 최고. 간식까지 먹었겠다. 잠시 쉴 만도 한데 다시 운동 삼매경. 항상 목이 팔꿈치로 목을 받치시고 여기서 조금 강도 올리시려면 앞발 살짝 들으라 좀 밀어. 딸 말투 아니고 딱 트레이너 말투죠. 허리에 편안한 운동을 찾다가 우연히 이걸 접하게 됐는데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엄마가 시간 나시는 대로.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확실히 저보다 잘하세요. 편히 벌어지는 거 하면. 이번엔 손녀까지 합생. 스쿼트 동작도 무리 없이 해내는 놀라운 3대다. 네. 무릎 안 아프세요? 무릎은 안 아프고요. 엉덩이에 힘으로 하고 허벅지에 힘으로 하거든요. 아무리 100개 해도 안 아픕니다. 엉덩이를 주변 근육을 길러 무릎 건강 돕는 동작. 하나, 둘. 이야. 이것도 저는 와, 진짜 좋으시다. 엄마야, 이제 맞아요. 무릎을 최대한 안 쓰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뼈는 안 쓸수록 더 퇴화가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격이 가해져야지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산 증인이십니다. 어느덧 찾아온 저녁 시간. 평소 흰밥보다는 보리밥을 즐겨 먹는다는데 보리밥을 좋아해요. 보리밥. 보리밥을 먹으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뇨도 올 것 같고 하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리밥을 먹고 있어요. 근육이 당뇨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불려놨다가 하면 더 맛있어요. 건강을 잃어왔던 만큼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정숙 씨. 때문에 평소 건강에 좋은 음식들만 고집한다는데 특히 고기보다는 나물을 챙겨 먹고 있다고. 제가 이런 나물을 무쳐 먹을 때는 제가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요? 예. 그래서 항상 이 가루가 있는데요. 예. 요거를 갖다가 넣어 먹으면 맛도 있고 조금씩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만큼만. 한 조미료처럼 넣으시네요. 어골칼슘이라는 생선으로 만든 가루거든요. 어골칼슘. 어골칼슘은 생선뼈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칼슘으로 고분자인 합성칼슘보다 저분자로 흡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체내 흡수율을 촉진시키는 폴리감마 글루탐산, 또 비타민 D, 비타민 K가 골고루 들어가 있으며 생선뼈는 칼슘과 인이 2대1의 비율로 사람뼈와 유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을 유도한 쥐에게 어골칼슘과 또 성분이 같은 인산칼슘을 투여한 결과 넓적다리뼈의 골밀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한 연구에 따르면 어골칼슘의 칼슘 흡수율은 약 70%.
칼슘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함께 요리하는 음식 궁합도 중요하다. 우리는 청국장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예, 이게 뭐 클 때 먹어봐서 그런가 내 먹어도 질리지도 않는 게 청국장이에요. 된장과 청국장 등은 직접 담아 먹을 정도로 좋아한다는데 게다가 정성과 손맛이 더해지니 어린 손주도 다 큰딸의 입맛도 모두 취향 저격. 맛있겠다. 아직 마지막 비법이 남았다. 또 가루 넣으시는데요? 아까 걔인가요? 어골칼슘. 청국장하고도 제가 해온 거는 보니까 청국장하고 궁합이 맞더라고요. 궁합이 맞는다. 이 청국장이나 낫또의 그 끈적끈적한 물질 있죠. 네.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체내 칼슘의 흡수율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 궁합이죠. 실제 한 연구에서 PGA와 칼슘을 함께 먹은 섭취군의 칼슘 흡수율은 39.1%였고요. 또 칼슘만 섭취한 그룹은 34.6%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준비된 그 어골칼슘이 지금 저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비타민 K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골 밀도에도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D랑 같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비타민 K까지 같이 섭취를 하게 한 거예요. 네. 이후에 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골 밀도가 비타민 K까지 같이 섭취를 했을 때 3.6배.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골질량 같은 경우는 20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 말단부를 체크를 했었을 때 확연한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오, 비타민 K와 칼슘을 꼭 같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뼈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그녀. 건강을 위하여. 어머니의 식습관을 따라하다 보니 딸의 건강도 좋아졌다. 저는 예전에는 라면 2개를 간식으로 먹을 정도로 먹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항상 조금 넓게 살았어요. 과거에 비해 8kg을 감량했다는 딸 선돈비 씨. 살이 빠진다고요? 다이어트도 돕고 골밀도 증가도 돕는 그녀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뼈 건강 맞춤형 식단 대령.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진짜 맛있다. 시원이 좋아하는 두부. 할머니 끓일 게 맛있지? 많이 먹어. 시원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응? 시원아. 골다공증의 위협에서 벗어난 뒤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그녀. 두 번 다시 건강을 잃찾는 게 유일한 목표라는데 나는 진짜 내가 건강하고 싶은 거는 난 우리 애기들 때문에 더 건강하고 싶어요. 내가 어디 탁 넘어져가지고도 다치가 병원에 있으면 이 애기들 둘이 어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라고. 그거예요. 아니 지금 놀라운 얘기가 하나 들렸는데 따님이 살이 빠졌다고. 네네. 이것도 지금 이 칼슘의 영향인 건가요? 이 칼슘 자체가요. 지방을 응고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처럼 응고를 시켜서. 그리고 사실 칼슘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선생님께서 세포 간의 신경 전달 같은 것들을 해주고 근육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내 몸에서 에너지 대사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비만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비만인 중년 여성분들 6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그냥 위약만 드셨던 대조군은 1kg 정도 체중을 감량을 하셨대요. 그런데 칼슘을 꾸준히 드셨던 분들은 6kg 정도 체중을 감량을 하셨대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칼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600에서 800m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비타민 D나 비타민 K를 함께 드시는 게 좋겠고요.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변비나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어요.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꼭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툭하면 부러지는 뼈, 골다공증을 조심하라.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데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 평생 가는 뼈 튼튼 건강 비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뼈 건강에 좋은 두유를 드시옵소서. 여보, 미안하지만은 조금 감이 떨어진 것 같아. 한쪽이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거 당신 느낌이지, 이 사람아. 아니,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램표 요정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안 나오겠다. 채널 A